그냥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시 한 번쯤 꺼내보고 또 겨울에 긴 여행을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시간들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있는 호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 전 일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평소에 글을 쓰는 습관 같은 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인분께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독립출판 페어라는 곳에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퍼블리셔스 테이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페어에 응원차 방문하게 되면서 그곳에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기 책을 만들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책이라는 것이 꼭 대형 서점뿐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작가님들은 항상 책 너머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을 만나는 자리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페어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고 그 작가님께 사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작가님의 북토크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많지 않은 사람들과 모여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독립출판물이라는 분야에 굉장히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북토크에 가서 서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취미 생활인 사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사진을 보고 사진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고민들을 좀 녹여서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용기를 많이 주셔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조금은 용기를 내보자 하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독립출판물을 만들었던 건 알다가도 모를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사진을 주로 찍던 사람이다 보니까 첫 책은 거의 사진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이 많이 없고 사진 위주의 책들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작업을 하면서 글에 대한 욕심도 조금 생기고 글을 늘려가는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서 2025년 겨울과 겨울 사이라는 책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겨울과 겨울 사이는 제가 겨울에 느끼고 또 겨울이 아닌 계절에 겨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사진 위주의 책을 만들다 보니까 책이라는 거의 물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책이라는 건 본다라기보다는 읽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진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란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도전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는 소근소근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긴 호흡이 되는 글을 써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글을 작업하면서 긴 글이 주는 매력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저 스스로 나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소근소근 프로젝트 이후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 겨울과 겨울 사이라는 책을 구상할 수 있었고,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을 쓰자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을 보면 겨울을 이정표 삼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가을과 겨울 그 언저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맞이한 계절이 겨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 삶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가 태어난 겨울, 그러니까 제 생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항상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겨울로 산다라는 내용까지 책에 수록하게 되었는데요. 제게 겨울이란 어떤 것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고 그 가슴 아픔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겨울을 소재로 한 것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겨울을 소재로 한다면 무조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항상 겨울로 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고 이 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요. 겨울에 취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겨울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겨울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 느꼈던 따뜻한 온기를 더욱더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희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는 것처럼 따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추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기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표지에는 단상집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책의 문장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문장이 조금 길지만 단상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겨울 앞에서 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긴 호흡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단상집에 비해 조금 긴 호흡의 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글의 바탕이 되는 건 제가 겨울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길이와는 별개로 단상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면 저 스스로 이제 겨울에 하는 게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저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시 한 번쯤 꺼내보고 또 겨울에 긴 여행을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의 이름은 가난한 시간들인데요. 처음 이름을 붙일 때 빈곤을 얘기하는 가난함보다는 시간의 가난함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 가난이라는 걸 굉장히 금전적인 가난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직관적인 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고는 해요. 제가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제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원께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해주시는데요. 통장을 개설하는 업무라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니라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통장을 받아보게 됐는데 통장을 열면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많은 대조를 해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지 구조라는 게 가난한 뒤에 시간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붙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왜 가난한 사람들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런 가난함을 무기로 삼아서 조금 더 가난함에 어울리는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난함을 주제로 내세워서 작업을 하시는 분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도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 가난을 조금 더 잘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라는 건 저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감추는 것도 많은 편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맨정신에는 제 스스로를 마주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술의 도움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취기가 오른 순간에는 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술의 힘에 의존해서 글의 첫마디나 글의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적고는 합니다. 그렇게 꺼낸 이야기들을 다음 날에 비교적 맑은 정신에 늘려 쓰고 고쳐 쓰고 덜어내고 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에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평일에 쓴 글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좀 편집을 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진과 글을 섞은 단상집, 에세이를 위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써보고 싶은 글이 있다면 극본, 시나리오 같은 형태의 글을 써보는 걸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인데 여행을 떠나서 어떤 장면 앞에서 느끼는 저란 사람의 이야기를 시나리오 형태를 빌려서 사진과 결합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글로써 구현하는 작업을 연습처럼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저만의 각본으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에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히 다음 책을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쓰기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쓰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쓴다라는 일을 너무 혼자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쓴다라는 행위는 당연히 혼자서 해내야 하는 행위지만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분명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응원에 떼지 못한 첫 발걸음을 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쓰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용기를 얻고 스스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작업해 오면서 많은 부침들이 있었는데요. 한동안은 글을 쓰지 않은 순간도 있었고 출판 일을 멀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다시 책을 만들고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작가님 한 분이 계신데 항상 제 글을 읽고 응원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끔은 채찍질과 같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좀 더 다잡고 자신감을 얻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쓴다는 행위를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고 글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어서 글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